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오픈해보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야말로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망률이 조금 낮다라는 평가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소식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대표적으로 여행주들이 있겠죠. 노랑풍선도 반등하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여행주들까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항공주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AK홀딩스, 진에어, 한진칼, 제주항공, 대한항공 모두 다 빨간불 그려지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저희가 그냥 관심권에 계속 둬도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관심권 예. 두셔야 되겠죠. 자, 종목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 순환매가 너무나 단기간 내에 막 이렇게 놀링되듯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미크론 방역 지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전면적인 봉쇄 조치는 지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미국의 항공주 이런 종목들이 빠졌습니다만은 반대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라든가 일부 항공주들의 또 여행주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반등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 수요를 좀 실적이 좋게 날 것이다라는 소식에 네. 오후 들어서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겠죠, 사실은.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은 특히나 또 이제 항공, 여행,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는, 조명을 받는 그런 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대규모 봉쇄 조치는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많이 나와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그래프 사망자, 확진자 그래프라든가 사망자 그래프를 남아공 쪽의 그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는 사망자 수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여행주, 항공주. 자, 여행주 하면은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재무구조개선 하나투어 그리고 또 제주도의 카지노 해서 롯데관광개발, 네. 그리고 렌트카, 레드캡 투어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자본 이슈가 있었죠.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은 까딱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대응하시겠다 하시는 분한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행주들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뉴스만 살펴봐도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때 자가격리가 없었던 나라마저도 이제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고요. 오늘 아침에만 같아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인원도 조금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당장 이렇게 약간 묶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나 항공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요. 며칠 전부터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어디 쪽에 좀 집중하세요? 투자 쪽에 두 종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항공 쪽이 맞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그 봉쇄 조치만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뭐 개인 일반 나머지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보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잖아요. 뭐 손을 잘 씻는다든가 마스크를 잘 낀다든가 이렇게 또 접종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공 쪽인데 항공 쪽이 아직은 그 여행 수요 쪽은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화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물품 신청할 때 해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셔도 쉽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항공주 여객 수요보다는 화물 수요에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것만큼 아주 메리트 있는 기업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픽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볼까요? 당연히 뭐 그 대표적인 종목 봐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추세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흐름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 수요 호조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보시고요. 차트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28,350원이에요. 만약에 오늘 장중 29,10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포착이 되고 나와준다면 주가 에너지는 상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고요. 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방만 제한할게요. 25,000원 제한하고요. 예, 상방은 장기적 관점에서 41,000원까지 목표를 잡고 트레이딩이든 중장기든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대한항공 주셨고요. 오늘 29,100원 돌파 여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외국인들이 귀환해주면서 연말 랠리를 시작하나 싶더니 오늘은 또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매도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냥 잠시 쉬었다가 가는 흐름일까요? 아니면 조금 추세적으로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저는 뭐 걸까요? 전자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예. 좀 쉬었다 가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제 마이크론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반도체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감. 내년 1분기까지 뭐 또 조금 더 본다면 내년 2분기까지는 좀 그러저러하다라는 시장의 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보름 전에 말레이시아 쪽에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다소 완화된다는 분위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디램 현물가의 어떤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은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기야는 11월에 이제 반도체 수출 호재 모멘텀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뭐 시크릿클 업종도 함께 올라와 줬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 현물가를 예전에 전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디램 현물가보다는 제품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판매량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이러한 어떤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 움직임이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I 때 하미 반도체까지 대표성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소재주는 당연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빠질 때는 기회예요. 그 반도체 최근의 흐름이 어떤 양상이 나오냐 하면은 그동안 오늘은 올라주고 있습니다만은 게임주라든가 엔터주라든가 NFT,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가치주가 바로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쉴 때 자세히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쉬어갈 때 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램 가격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오늘의 원픽 종목은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예. SK하이닉스 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디램 업황 자체가 1분기까지는 조금 전체 실적적인 측면에서 약합니다만 1분기 보릿고개만 잘 기대감에 의해서 넘어간다면 SK하이닉스 업그레이드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램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판매량의 기대치를 본다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분기 괜찮아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약간 보릿고개인데 보릿고개만 잘 넘어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지금 가격 11만 7천 원인데요. 11만 원 하방 제한하고 상방으로 14만 5천 원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 그 SK텔레콤이 인적 분할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는 SK텔레콤이 있고, 또 투자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SK스퀘어가 있어요. 예. 이거를 반도체와 엮어서 함께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이 SK그룹 내에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SK스퀘어가 20.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SK스퀘어는 신규 상장 원스토어, 오늘도 뭐 최근 또 나왔습니다만 SK 쉴더스도 IPO를 진행하는 거니까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취한다면 좋다. 14조 7천억 정도까지 보면은 업사이드는 대단히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건 지금 뭐 손절가 한 6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네. 목표가 11만 원 잡고 SK하이닉스와 관련된 SK
스퀘어도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도체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이야기 해주셨고요. SK 스퀘어까지 함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SK 스퀘어는 목표가 11만 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대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곽영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